안녕하세요. 2019년도 2회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 기기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41번에 보시면요. 100V의 10A 1500rpm인 직류 분권 발전기래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전압이 주어지면 다 전격 전압, 단자 전압 V로 줬다라고 보시면 돼. 일단 무슨 발전기냐면 직류 분권 발전기랍니다. 전격 시의 계좌 전류가 2A래요. 그럼 계좌 전류 우리 IF라고 쓰고요. 이때 계좌 회로에 15ohm의 외부 저항이 연결되어 있대. 외부 저항 R이라고 해보고요. 삽입되어 있다. 계좌 권선에 대한 저항이 얼마냐? 계좌 저항에 대한 저항을 구하는 거야. RF. 이 문제는 일단 분권 발전에 대한 등가 회로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이 분권은 계좌하고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 코일로 되어 있는 게 계좌에서 계좌 저항은 RF라고 하고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전기자인데 거기에 붙어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가 전기자 저항입니다. 그래서 RA. 그럼 이제 전기자를 이거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걸 회전을 시키게 되면 자속을 끓이면서 전압 E가 발생을 합니다. 그 전압에서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류 IA가 흘러나오겠죠. 그게 이제 부하 쪽과 계좌 쪽으로 논하죠. 그때 계좌 전류 IF라고 하고요. 부하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I라고 해보지. 근데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부하에 전류가 흘러들어오면 단자 전압이 걸리겠네. 출력 P도 얼어지죠. VI로. 단위는 와트. 이런 상태인데 문제상에서 뭐냐면 이 부하에 대한 전격 전압, 단자 전압이 얼마냐면 100V래요. 그때 여기에 계좌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흘렀냐면 2암페어가 흘렀대. 그때 여기에 외부 저항이 계좌 측에 R이 10ohm짜리가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때 요 계좌 저항은 얼마짜리겠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게 뭐냐면요. 계좌하고 전기자 부하가 다 병렬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나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 V나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 V나 다 똑같은 전압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100V면 여기도 100V, 100V 같이 걸려 들어간다는 얘기면 저항하고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니까 오음의 법칙을 쓰시면 돼. 그래서 두 개가 직렬이니까 합성 저항은 둘이 더하시면 되지. 니 거로. 계좌 전류로 전압 나누시면 돼서 계좌 전류 IF로 전격 전압 V를 나눠주시면 되네. 그럼 전격 전압이 100이고요. 계좌 전류가 2래. 그럼 둘이 나누면 55ohm입니다. 그럼 이제 둘이 더해서 50 나오면 되는 거니까 요 계좌 저항이 40ohm이면 되겠네. 뭐. 40에다 10 더하면 50 되는 거니까 그래서 40ohm짜리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에서 나타내는 관계로 옳은 거. 그러면 외부 특성 곡선은 뭐냐면 단자 전압하고 부하 전류와의 관계를 곡선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곡선화시킨 거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뭐 하나 더 한다면 뭐 계좌 전류하고 유기 기전력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뭐 무부하 포곡선이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곡선화시킨 거, 그 외부 특성 곡선이라 한다. 일단 가정용 재봉 틀 또는 소형 영사기, 치과 의료용 엔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류, 교류와 직류 양쪽에 모두 사용되는 만능 전동기인데 문제 포인트는 요겁니다. 직류와 교류 양쪽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전동기는 뭐냐 하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4번이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에서 회전 계좌용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거 찾으래. 틀린 거.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전기자보다 계좌극으로 회전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튼튼하다라는 거 이거 맞고요. 기계적 튼튼. 그다음에 계좌가 회전자이지만 저압 소용량 직류이며 구조가 간단하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 계좌형이다 보니까 계좌는 자속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좌 코일에다 직류를 전류를 조금만 흘리더라도 자속은 만들어져서 직류 저전압이다 보니까 소요 전력이 적고요. 구조가 전기자에 비해서 간단하니까 그걸 회전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에서 맞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간단하다라는 거 맞고 전기자가 고정자이므로 고압 대전류에 좋고 절연하기가 쉽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기장은 전압을 발생하는 부분에서 전압이 높고 전류도 많이 흐른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회전하는 것보다는 전압이 높고 전류가 큰 거를 회전하는 것보다는 직류 저전압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회전하는 게 좀 쉽다라는 의미에서 맞고. 그럼 이제 틀린 거는 이제 1번이에요.
기전력의 파형을 계산한다. 근데 이 파형 계산은 회전 계좌형을 쓰는 이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고조파 성분을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고조파 성분을 제거해야 파형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 고조파 성분을 제거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절권보다는 이제 단절권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권에 비해서는 이제 분포권을 쓰는 게 낫고요. 그래서 단절권, 분포권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Y결선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Y결선을 쓴다든지 분포권을 쓴다든지 단절권을 쓰게 되면 고조파 성분이 제거되면서 파형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1번은 이제 고조파 성분 제거하고 관계 있는 거지 회전 계좌형하고 쓰는 이유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그다음에 직류 저전압으로 여자를 시키다 보니까 구조가 간단하다. 그러니까 전기자 원선은 전압이 높고 전류가 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계좌를 돌리는 게 낫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 그다음 이제 45분에 보시면 전력용 변압기에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2차의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1차에 흘러들어간 여자 전류는 기본파 전류에 주로 어떤 고조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근데 히스테리히스 현상, 자기포화 현상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건 제3고조파입니다. 그래서 제3고조파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3고조파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46번. 동기발전기의 병력 운전 중에서 위상차가 생기면, 위상차가 생겼다는 얘기는 위상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얘기지. 위상이 같지 않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동기발전기에 대한 병력 운전 조건은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쓴 다음에 이런 거죠. 총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 위, 주, 파, 상입니다. 그럼 이제 크라는 건 뭐냐면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형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상회전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위상이 같고 주파수가 같고 파형이 같고 상회전이 같아야 병력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 위, 주파상으로 외우시면 돼. 근데 문제는 크기가 같지 않았을 때, 불일치했을 때랍니다. 불일치하게 되면 뭐가 흐르냐면 기전력의 크기의 전이 차에 의해서 고조파 순환전류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른다. 근데 이 고조파 순환전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효행류라고도 얘기합니다. 무효행류.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위상이 같지 않을 때, 곧 불일치했을 때. 위상이 같지 않을 때는 그 위상차에 의해서 동기화 전류라는 것이 흐릅니다. 그래서 위상이 같아지게끔 하는 이제 전류인데 그 동기화 전류다 그럽니다. 이 동기화 전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효행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시험 문제, 계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주로 나오는 게 요 말로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뭐 주파수가 같지 않을 때, 파이 같지 않을 때, 상회전이 같지 않을 때도 물어보긴 하는데 거의 시험 문제에서는 요 2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병력 운전 조건을 옳지 못한 거, 그럼 이 중에 아닌 거 하나 찍으시면 되고요. 크기가 같지 않다 하면 고조파 순환전, 무효 순환전류 흐른다. 위상이 같지 않다 하면 동기화 전류, 유효행류가 흐른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위상차가 생겼다는 얘기는 위상이 같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동기화 전류, 유효행류가 흐른다.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47번. 변압기에서 사용되는 변압기유에 대한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거 찾으래, 틀린 거. 그럼 일단 이 변압기유는 다른 말로 쓰면 뭐냐면 절연유입니다. 이 그럼 절연유, 변압기의 목적이 이제 뭐냐면 절연과 냉각입니다. 절연이나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변압기유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절연을 시켜야 되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다음 인하점, 불이 붙는 점 높아야 되는 건 맞고요. 응고점, 어느 점도 낮아야 된다는 건 맞아. 근데 1번에 보면 점도가 높다가 아니고 낮답니다. 점도가 낮고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아야 되는데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다. 그 다음에 상전압이 200V래. 상전압을 뭐 2라고 해보죠. 뭐. 삼상 반파 정류 회로랍니다. 각상의 SCR을 이용해서 정류 제어했을 때 위상각이 6분의 파이래. 그럼 요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6분의 파이면 30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파이는 180이니까 6으로 나누면 30도다. 순장 부하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이 얼마냐? 그럼 직류분 전압을 구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류 회로에서 삼상 반파에 대한 상전압과 위상각을 주고 나서 직류분 전압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상 반파래요. 그럼 삼상 반파에 대한 직류분 전압 ED는 기본 공식이 1.17에 2의 코사인의 알파입니다. 그럼 니 거로 하기를 1.17 쓰고요. 상전압이 200이야. 그다음 코사인의 위상각이 6분의 파이니까 30도지 뭐.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기면 근사치 값으로 203V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203V 된 거 찍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이게 이제 삼상 전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삼상 전파는 이거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ED는 1.35에 2에 코사인의 알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세타라고 썼는데 이제 공식에서는 이제 알파로 많이 쓰니까 이 알파 대신에 세타 값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에 대한 위상각을 넣으시면 된다. 여기도 코사인에 대한 위상각 똑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식에다 넣으시면 되고. 이제 49번에 보면 그림은 전원 전압 및 주파수가 일정했을 때 다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표시한 곡선이다. 1차 전류 나타내는 곡선을 찾으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그림상에서 슬립 S라는 것이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와의 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슬립이 0이라는 얘기는 회전자 속도와 동기 속도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슬립이 1이라는 얘기는 회전자 속도가 0이라는 얘기야. 회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회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처음에 인가된 전류가 그대로 가장 큰 전류가 흐른다서 제일 크고요. 회전자 속도와 동기 속도가 같아졌다는 얘기는 그 2차 권선에 유기된 전압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하고 1차 전류가 상쇄돼서 없어지면서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된다라는 거죠. 답 몇 번 찍으시면 되냐면 2번 찍으시면 돼. 동기 전동기가 무부하 운전 중에 부하가 걸리면 동기 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동기기잖아요, 동기기. 그럼 동기 속도로 간다, 회전한다라는 거죠. 동기 속도 NS죠. 그래서 P분의 120F입니다. 단위는 IP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극수고요. 뭐 F는 주파수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동기 속도와 같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직류 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거 찾으래. 틀린 거. 그럼 이제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다라는 게 있죠. 양호한 정류 얻는 방법. 그럼 이제 정류가 불량이 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평균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평균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그 평균 리액턴스 전압 E가 공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L 밑줄 TC분의 EIC가 된다라는 거. 단위는 볼트. 그랬을 때 이 TC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정류 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류 주기라 그럽니다. 그다음 요 L이라는 것은 뭐 인덕턴스겠죠. 그럼 이제 요게 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정류가 불량이 됩니다. 불꽃이 많이 튀게끔 돼 있어. 그럼 요거 줄이기 위해서 방지책을 이제 세우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그게 이제 양호한 정류 얻는 방법이다. 그럼 첫 번째,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려면 요 자기 인덕턴스 A 값을 줄여도 되겠네. 그래서 A 값을 줄이셔도 됩니다. 그다음 이 정류 주기 TC를 증가시켜도 평균 리액턴스가 줄어들어서 세 번째가 정류 주기를 크게 해도 되겠네요. TC를 크게 해도 된다. 그다음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브러쉬의 접촉장을 크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 접촉장을 크게 한다. 크게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평균 리액턴스를 작게 하고 자기 인덕턴스를 작게 하고 정류 주기는 크게 하고 브러쉬 접촉장을 크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운다 해서 평균 리액턴스를 줄이기 위해서 보극을 설치합니다. 보극을 설치해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직접적으로 이제 줄이는 거. 이걸 갖다 전압을 직접 조정한다 해서 전압 정류다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브러쉬 접촉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탄소 브러쉬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럼 탄소 브러쉬 사용하는 게 뭐냐면 저항 값을 조정한다 해서 이걸 저항 정류의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방지책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 정류 주기 크게 한다. 맞고요. 리액턴스는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브러쉬 접촉 크게 해서 탄소 브러쉬 사용한다. 전기자크 인덕턴스를 작게 한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만 거꾸로 써져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전압 정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보극 써 있지. 뭐 저항 정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탄소 브러쉬 사용. 뭐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52번에 보면 스택각이 2도랍니다. 이 스택각은 뭐냐면 1펄스당 이동각입니다. 그래서 펄스 신호를 한 번 가했을 때 움직이는 각도가 2도라는 얘기입니다. 스태핑 주파수가 1800pps래. 그럼 이건 P는 뭐냐? 펄스고요. S는 세크고요. 퍼예요. 그래서 1초 동안 펄스를 공급한 횟수가 1800회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1800번을 1초 동안 펄스를 입력을 시켰다라는 얘기야. 그때 스태핑 모터의 축속도, 속도니까 IPS네. 초당 회전수 구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일단은 스택각을 줬으니까 저걸 이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회전을 하게 되면 몇 도가 돌아가냐면 360도가 돌아갑니다. 근데 펄스를 한 번 가할 때마다 2도씩 움직인대요. 그럼 한 바퀴 돌려면 펄스 한 번을 각도 2도로 나눠주시면 180이 됩니다. 그래서 1초 동안 한 바퀴를 회전을 하려면 펄스를 몇 번, 180번의 펄스의 신호를 공급해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1초 동안 몇 번, 1800번의 신호를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펄스 수를 초당 펄스 수, 한 바퀴 도는데 펄스 수로 나눠주면 10이 되겠네. 그래서 1초 동안 한 바퀴 도는데 펄스를 몇 번, 180번의 신호만 보내면 한 바퀴가 돌 수 있는데 1초 동안 1800번의 신호를 줬으니까 10바퀴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 10바퀴 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다음 53번 직류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잘못 짝지어진 거,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보극을 설치한다.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전압 정류 역할을 한다고 앞전에 풀어봤네. 그다음에
보상건선 서이치 그럼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계좌 측에다 전기자 코일과 반대 방향으로 계좌 측에다가 코일을 감는데 전기자 코일의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서 전기자 반작에 대한 자속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류 기간 그러면 전기자 코일이 단락되는 기간을 갖다 그 정류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걸 갖다 정류 기간, 정류 시간이다 그래서 맞아요. 근데 3번에 보면 전기자 반작용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그러는데 전기자 반작용이래요. 그럼 전기자 반작용은 뭐냐면 전기자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만든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줘서 주자속이 감소되는 겁니다. 주자속 파이가 감소되는 현상이야. 그럼 이제 직류 전동기에서 토크 T는 기본 공식이 뭐냐면 K 파이 IA입니다. 그럼 자속하고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자속이 줄어들면 토크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토크는 감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회전수는 자속하고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를 갖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주자속이 줄어들면 회전수는 거꾸로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감소됐다 했으니까 요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토크는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 회전수는 늘어나야 됩니다. 증가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써져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단상 변압기에 대한 병렬 운전 조건이래요. 변압기에 대한 병렬 운전 조건 중에 틀린 거 찾으래요. 아까 전에 뭐 동기 발전기에 대한 병렬 운전 조건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압기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그다음 전격 전압과 권수비가 같아야 되고요. 저항과 리액턴스비가 같아야 돼. 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 굳이 더 쓴다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도 같아야 됩니다. 뭐 삼상에서는 상회전하고 위상변이도 같아야 되는데 이제 단상이다 그랬으니까 단상이 된 네 가지입니다. 극성이 같을 것, 전격 전압 및 권수비가 같을 것,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비가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네 가지는 다 맞는데 2번 출력이 같을 것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55번. 변압기에 대한 누설 리액턴스를 나타내는 것. 누설 리액턴스래요. 단 N은 권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는 철심에다 코일가 무는 거야. 코일에 대한 인덕턴스 A 값이 기본 공식이 뭐냐면 밑줄 스몰 a분의 뮤 S의 N제곱입니다. 그다음 이거 한 번 더 쓰면 자기 저항으로 권수 제곱을 나누셔도 돼. 단위는 H, 헬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자기학 시간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럼 누설 리액턴스 XL은 L에 대한 리액턴스에서 오메가 L이라고 보시면 돼. 오메가는 각주 파스니까 2파이 F. 그럼 자기 인덕턴스 요거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L분의 뮤 S의 N제곱. 단위는 옴입니다. 그래서 요 누설 리액턴스는 건선수하고 제곱에 대해서 비례 관계를 갖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서 N제곱에 비례한다. 3번입니다. 또는 뭐 문제사에서 누설 리액턴스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그럼 건선수를 줄이면 제곱의 형태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건선수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건선을 분할해서 조립시킨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 보시면 돼. 그다음 이제 56번 이제 보시면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삼상이니까 상수로 M이라고 하고요. 동기 발전기에 매극 매상의 슬러스 그걸 갖다 스몰 q라고 하고요. 분포권 계수 그랬으니까 KD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기 발전기에 대한 분포권 계수 공식이 KD는 밑줄 분모하고 분자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인의 2n분의 파이 분자도 똑같이 사인의 2n분의 파이입니다. 그 다음 분모에다 뭐 갖다 하나 더 곱해주시면 되냐면 분모에다 매극 매상의 Q만 하나씩 첨가해 주시면 돼. 그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Q는 매극 매상의 슬러스인데 3으로 줬고요. 그 다음 사인의 2, 상수가 3이고요. 매극 매상의 슬러스도 3이고요. 그 다음 파이. 그
그 다음에 사인 쓰고요. 2, 상수가 3이죠. 파이. 그럼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3은 그대로 쓰고요. 사인에 2 곱하기 3 곱하기 3하면 18이죠.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사인에 2, 3은 6이네. 그럼 6분의 파이죠. 그럼 요거만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6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180을 6으로 하면 30도예요.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가 내려가서 곱해지면 6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뭐 6에 사인에 18분의 파이 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정격 전압이 220V래요. 그래서 V가 220V고요. 무부하 시 단자 전압이 230V래요. 그럼 무부하, 부하 없었을 때 단자 전압은 6이 되는 전압 2와 같습니다. 정격 출력이 40kW래요. 출력을 P라고 해보죠. 뭐. 분권 발전기의 계좌 저항이 25래, 22ohm이래. RF라고 해보죠. 뭐. 전기자 반작에 의한 전압가, 반작에 의한 전압가를 EA라고 합니다. 그때 전기자 회로에 대한 저항이 얼마냐? 전기자 회로에 대한 저항 RA를 구해줘라 했어요. 그러면 분권 발전기니까 분권 발전기에 대한 6이 되는 전압은 단자 전압에다 전압가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작에 의한 전압가도 있다 했으니까 그것도 더해 주시면 돼. EA. 단위는 볼트.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전기자 저항 RA 구하는 거지. 그럼 V하고 EA는 덧셈이니까 건너가면 뺄셈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 IA는 곱해져 있으니까 건너가면 나눗셈 하시면 돼. 그 다음 이제 분권 발전기니까 분권 발전기에 대한 전기자 전류는 계좌 전류에다가 부하 전류를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뭐 이런 그림 그려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자 전류 IA가 흘러서 부하와 계좌로 논아지잖아.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전기자 전류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계좌 전류를 구해봐야 되겠네. 그럼 계좌 전류는 단자 전압을 계좌 저항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부하 전류는 출력에서 얻어지는 거니까 P는 VI, I는 V분의 P지 뭐. 그럼 갖다 이제 하나씩 넣습니다. V라는 것이 얼마 주냐면 220. 그 다음에 P라는 것이 40kW네. 10의 3승. 계산기 눌러보면 약 182 정도 나옵니다. 여기다 넣죠. 뭐. 계좌 저항이 얼마냐면 22. 그다음 전격 전압 V가 몇이냐면 220. 그럼 10A 정도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은 182에다가 10을 더했으니까 192A 정도 되겠네. 그럼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192고요. 6이 되는 전압이 무부하 전압과 같으니까 230. 전격 전압 220. 전압 강화가 5V 돼 있네. 그죠? 이거 다 두들겨 보시면 약 0.02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공식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야 되니까 좀 쉽지는 않았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8번 유도 전동기로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에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 전동기의 극수보다 2극 적은 것을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 찾으래.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로 동기 전동기를 기동을 시킬 때 동기 전동기보다 2극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유도 전동기에 대한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에다가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슬립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쓰면 NS에 마이너스 둘이 곱하면 S에 NS지. 단위는 RPM입니다. 그럼 유도 전동기에 대한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에 비해서 이만큼 뺄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요만큼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속도 NS라는 것은 다시 쓰면 P분의 120F야. 단위는 RPM. 그럼 이 극수를 2극 적게 하면 동기 속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이게 올라가면 회전자 속도도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에 비해서 SNS만큼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 느린 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극수를 2극 적게 해지만 같은 속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같은 극수의 유도 전동기는 동기 속도보다 뭐다? SNS만큼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있다. 그 다음에
5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 전동기를 60Hz로 사용했대요. 그럼 주파수가 50Hz에서 60으로 갔어. 그럼 5분의 6으로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을 110V로 올렸대요. 110%로. 그러면 전압 V를 110% 했다는 얘기는 1.1배로 증가시켰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틀린 거 찾으래, 틀린 거.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이 철선 그랬는데 철선 PI는 전압의 반비례하고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주파수라는 것이 5분의 6이니까 이건 소수점으로 하면 1.2배 했다는 얘기죠. 1.2배. 그럼 주파수가 1.2야. 전압은 1.1배야. 그거 제곱을 하면 1배가 나온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 전류 그럽니다. 여자 전류 I0는 주파수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전압에 대해서 비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주파수가 1.2배가 됐대. 전압은 1.1배가 됐어. 이 계산기 누르면 0.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유효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그럼 유효 전류는 전압하고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1.1이잖아. 그럼 나누면 이것도 약 0.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소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3번에 보면 온도가 상승되는 게 아니고 감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예요. 그럼 주파수가 줄어들면 동기속도가 줄어듭니다. 곧 냉각팬에 대한 속도가 주파수가 늘어난 거죠. 다시 동기속도 NS가 P분의 120F입니다. 뭐 회전자 속도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주파수가 상승이 되면 동기속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회전자 속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냉각팬에 대한 속도가 회전이 빨라졌으니까 냉각 효과가 커진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온도는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이 감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60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2차 저항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 옳은 것은 뭐냐 그랬는데 이건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그래서 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을 찍든 기동 토크의 증가를 찍든 최대 토크 찍든 4번 토크에 항상 플러스다. 이거 아무거나 찍어도 다 맞게 처리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잘못 낸 문제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다라는 거서 모든 항이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